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BC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구시장에 출마한 세 분의 후보를 모시고 후보자들의 면면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규정을 바탕으로 마련됐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3명의 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좌석은 미리 추첨을 통해 배정했습니다. 제 왼쪽으로 권영진 후보 나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대윤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3명 후보자들에게 출마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시계 방향 순이고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종료 시간 10초 전에 벨이 한 번 울리고 발언 종료 시간이 되면 2번 울리고 마이크가 꺼집니다. 세 후보 모두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진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시장으로서 대구의 희망과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일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대기업이 하나 없던 도시에서 대기업이 있는 도시로, 그리고 전기자동차 완성차를 생산하는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산업,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164개 기업 2조 1천억 원의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우리 대구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악 창의도시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새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 기분 좋은 변화를 저 권영진이 이어가서 완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영기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 경북대 교수 김현기입니다. 대구 경제 어렵습니다. 대구 시민들 살기 힘듭니다. 정말 이래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비수도권 경제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중에서 대구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수구 보수 일당 독점 30년간 지배오다 보니까 정치에 경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 나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서서 대구를 밟고 갑니다. 저 혼신의 말 기울여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경제 실력, 한국경제, 대구경제연구원 연구해온 실력을 발휘해서 또 지방분권 운동을 해온 경험에 기초해서 대구를 바꾸겠습니다. 수구 보수 도시 대구를 개혁 보수 도시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임대윤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장 후보 임대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는 생선입니다. 지금 꽁치철입니다. 한창 맛이 올라 있지요. 꽁치만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칼치가 때가 되어 있고 참치가 맛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는 어떤가요? 정치가 생선입니까? 꽁치, 칼치, 멸치, 삼치, 꽁치, 생선 아닌가요? 정치는 진짜 생물입니다. 바다에 힘을 안고 펄떡이다가도 석쇠 위에서 석 돌아눕기도 하는 생선은 정치에 많이 담았습니다. 석은 생선은 적세에 버리지 못하면 세상에 버려지게 됩니다. 정치는 생선처럼 다뤄야 합니다. 준치라도 썩으면 버려야. 예, 발언 제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게나마 새 후보의 소신과 정책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 진행할 텐데요.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은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개별 질문과 공통 질문, 두 후보자가 한 후보자를 집중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지명 토론, 그리고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 후보 비방이나 흠집 내기식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각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진지한 토론 되기를 각 후보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새 후보에게 공통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대구시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새 후보 모두 입장이 다릅니다. 각자 어떤 입장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김영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부산의 오거돈 민주당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는 것을 보고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대구 이익을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남북권 밀양 신공항 카드를 저는 꺼냈습니다. 만약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온다면 대구는 과감하게 밀양 신공항을 들고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김해 신공항으로 굳어져 간독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따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이전도 아니고 분리 이전도 아닙니다. 군공항은 예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민항은 예컨대 현풍과 같은 달성 지역에 옮겨서 미래도시 달성에 신공항을 만들고 그다음 이 동구를 현재 공항 부지를 새롭게 새로운 신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임대윤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세계는 국가 관문공항을 다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중앙집권 서울 중심의 국가에서는 국제공항이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 분권 시대를 대비한다면 관문공항이 다변화되어야 됩니다. 대구 하늘길 지켜야 합니다. 왜 있는 공항을 없애겠다 합니까? 세계의 모든 도시는 그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항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대구공항, 대구로 나가는 하늘길, 대구의 미래길을 지키겠습니다. 대구에 2.7km 할지로 2번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번만 3.2km 내지 3.5km로 확장시켜서 국제화시킨다면 연간 1,000만 이상의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용객만 생깁니까? 물류, 화물, 그리고 상업, 금융 모든 데 있어서 컨벤션 산업 등 공항을 둔 도시로서의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권영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대구에는 두 가지 숙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극심한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도시 발전의 근본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K2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계 어디나 갈 수 있고 항공 물류가 된 제대로 된 공항을 갖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대구는 수십 년 동안 K2 군공항 이전 외쳤습니다. 대구 경북도 아닌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하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통합신공항 이전 건설은 이 두 가지 꿈을 동시에 실현하는 겁니다. 공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좋은 공항이 우리 가까이에 생기는 것입니다. 공항이 나가고 난 자리, 그 연접해 있는 지역 1,000만 평입니다. 고도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20년, 30년 미래 먹거리가 오는 사업입니다. 이 일을 지금 와서 중단하면은 대구는 변화가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는 한 후보에게 나머지 2명의 후보가 집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지명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주제는 정책이나 공약 사항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켜주시고요. 2명의 후보가 나머지 한 후보에게 질문할 수가 있고, 질문 시간은 1분, 답변하는 후보는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과 추가 답변 기회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임대윤 후보를 지명하겠습니다. 권영진 후보, 임대윤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지명 토론입니다. 예. 제가 질문. 아닙니다. 임대윤 후보에게 그렇죠. 예, 그렇죠. 권영진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임대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사실은 산업 현장을 완전히 모르는 그런 노동 정책으로 정말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식당 하는 사람들, 서비스 업종은 문 닫아야 할 지경이고 중소기업들은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지금 떠나야 할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또 최저임금 보전해 준다고 세금으로 지금 이 정부는 이렇게 임시 방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정부입니까? 경제입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인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청년수당 공약을 하셨는데 최저임금보다 20%가 높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혹시 어떤 대상에게 한 달에 얼마나 주고 총 이 예산을 얼마 들고 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저임금 때문에 지역의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최저임금 하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높은 임대료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리치기,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그리고 대구 사회에 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만큼이나 많은 대구 사회의 산업 구조 때문에 대구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를 바로 직결시켜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권정진 후보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청년수당은 대구 청년이 다 떠나고 없어요. 1년에 7천, 8천이 떠납니다. 그들에게 최저임금 153만 원보다 약 한 30만 원 정도 더 주는 20%의 청년수당을 대구 청년들에게 지불하겠다. 예산은 한 1,000억 가까이 든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현기 후보께서 임대윤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임대현 후보가 공항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거 보면 에어시티를 만들겠다라고 그랬는데 이 에어시티는 세계적으로 보면 허브 공항에만 가능합니다. 저 군공항을 이전하고 현재 동촌에 민항을 남겨두면 제가 볼 때는 그 에어시티 되게 어렵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또 동시에 또 공약을 보면 2년 내에 몇 개 대륙으로 취항하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 남북권 밀양 신공항조차도 미주 노선 취항이 가능할지 말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공약이 나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대구공항은 활주로가 2번이 있습니다. 한 번을 거무강변으로 한 500m 내지 800m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구공항 활주로 길이가 총 활주로와 여유기간은 4.1km입니다. 충분한 대구공항을 국제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에 1,300만의 이용객과 물류 이동이 된다면 대구공항을 국제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거돈 시장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나 우리 김현기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밀양신공항은 지금 착수하여도 공항 개항까지는 15년이 걸립니다. 대구공항은 간단한 공사만으로도 활주로를 넓힐 수 있고 앞으로 2년 내에 대구공항을 국제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구공항이 국제화된다면 대구공항의 물류와 컨벤션과 산업금융이 유치될 수 있는 에어시티, 허브공항의 역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권영진 후보를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의 후보가 권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현기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권영진 시장께서 네. 취임하시면서 사실 우리 대구 발전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인데요. 시장께서 취임하신 2014년에 대구 실업률이 3.8%였는데 작년 실업률이 4.0%입니다. 오히려 실업률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2014년 11.5%로부터 올 1, 4분기에 14.4%로 대폭 늘어나고 이게 경상북도 이어서 전국 2번째로 높은 청년 실업률인데 그동안 어떻게 행정을 하셨겠는데 참 노력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내신 데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청년들 문제만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지금 사상 최대거든요. 그러나 또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왜 청년 실업이 높으냐. 우리 대학도 많고 그리고 대학생들도 많은데 비해서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산업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가 청년 일자리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물산업, 미래형 자동차 산업, 로봇 산업, 의료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5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기업들을 유치해 왔습니다. 제가 유치했던 기업들이 금년도 내년이면은 대부분 다 가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 실업률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청년 실업을 위한 미스매치라든지 창업 부분들도 활성화시켜 나가서 청년 유출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대윤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권영진 후보께서 얼마 전에 교통정책에 대해서 트램을 건설할 것을 검토하시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제가 네. 봤습니다. 교통은 이제는 단순한 이동권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의 문제입니다. 대구는 격자형 도시의 순환형 도시입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트램을 건설하면 여러 가지 교통체계에 대구 같은 혼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럽이 아닙니다.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호선 순환선을 경전철로 국비 6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80%까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전철로 우리가 대구 4호선을 건설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또 경전철에 대해서 민자 유치도 가능한 것 같아요. 생산성과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권영진 후보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 1, 2, 3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 3호선은 동서남북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교통 연계망이 되지 않고 교통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미 대구에서는 4호선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4호선 건설을 하려면은 킬로미터당 한 1,200억이 지하철이기 때문에 듭니다.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1,000억이 없어도 못 받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좀 슬로우 시티로 대구가 발전해 나가면서 도심은 역사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램으로 연결하면은 대중교통 체계를 1호선, 2호선, 3호선을 다 한 두 번씩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6분의 1 정도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이거나 또 우리 도시 구해줘야 돼 맞고 그리고 우리가 도심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얼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김형기 후보 지명합니다. 질문은 임대윤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예, 한 10수년 전부터 우리 김형기 후보와 제가 지방분권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물론 지방분권의 전도사는 우리 김형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서 각 당의 후보들께서 지방분권을 국민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대선 각 당의 모든 같은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분권 개헌을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공화국만 갖고는 대한민국이 살 수 없고 대구는 더더욱 사멸하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방분권 개헌이 좌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분권 개헌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혹은 혹자는 올 10월까지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김형기 후보님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7년 동안 지방분권 운동을 했고 지난 5년 동안은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했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방금 임대연 후보 말씀처럼 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존 정치권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정말 이 기득권, 국회의원도 기존 정치권도 다 이 기득권층이고 중앙집권 세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권 시장께서도 처음에 지방분권 개헌을 말씀하시다가 우리 홍준표 대표 한 말씀에 그냥 사실 그게 순종하셨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구시장을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제가 대구시장이 되어서 대구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광역단체장들 그다음에 의원들 뭉쳐서 수도권, 기득권 세력, 중앙집권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진 후보, 김형기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홍기 의원님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우리가 보통 섬유도시로 아직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섬유가 전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2%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업체 수나 종사 수로 보면 우리가 한 20%를 차지하고 우리 섬유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를 가보면은 정말 40대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서서 우리 섬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소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침장 패션과 섬유를 연결하고 그리고 물 없는 칼라 염색을 개발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섬유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살아나진 않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자꾸 베트남이나 이렇게 떠날 생각합니다. 섬유 경쟁력,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섬유 산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권 시장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 경제 정책이 말이죠. 대구는 섬유가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기업인들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방금 권 시장 말씀처럼 섬유 산업 새롭게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을 다시 보자. 신제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혹은 패션 디자이너를 통해서 과거 실패한 밀라노 프로젝트를 반성하면서 진정한 패션 디자이너화, 그다음 디지털을 통해서 기능성 섬유,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섬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 연구기관들이 이제 섬유는 과거의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일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새롭게 이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섬유 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들 임금 참 열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자질을 높여야 됩니다. 섬유 노동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임금을 올림으로써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새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서로 다른 3개의 질문 카드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의 카드를 뽑으시면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답변은 1분입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권영진 후보 먼저 뽑아주십시오. 네, 저는 자유한국당 색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섭다고 하는 게 중2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떤 눈높이로 어떻게 설명할지 바로 눈앞에 중2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대구에 사는 중학생들은 분권은 그 중학생의 미래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어디 외지에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자기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익숙한 산천에서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데 지방이 지금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인 경영, 수도권과 중앙이 일치되는 것 때문에 지방은 텅텅 비고 그리고 중앙은 너무너무 차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도 그리고 사람도 전부 수도권에만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취직하기 위해서는 분권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분권은 정치권의 노름이 아니라 너의 미래, 너의 삶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형기 후보 예, 어느 카드를 뽑으시겠습니까? 미래당 색깔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녹색. 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대규모 투자를 염두에 두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까? 영어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워런 버핏 정말 투자의 귀재입니다. 대구에 투자를 저는 유치한다면 워런 버핏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구에는 혼을 가진 노동자가 있다.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기업가가 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정말 헌신적인 또 교수들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를 세계적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김형기와 같은 대구시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인들, 외지인들이 정말 몰려들 수 있도록 대구의 문화를 바꿔서 대구가 정말 자유로운 도시다. 어떤 신념의 사람들도 모여들게 만드는 그런 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혁신 도시를 만들려면 문화가 개방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유롭게 올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자기 삶을 네, 해야 한다고 임대윤 생각합니다. 후보에게는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질문지를 읽겠습니다. 지금 청년 5명과 놀 수 있는 5시간의 시간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청년들과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청바지에 그냥 흰색 티, 그것도 벨트 바깥으로 나오는 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제가 넥타이 메고 근엄하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청년의 다가옴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자, 5시 동안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저는 뭐 옛날 노래는 애법합니다만은 청년 노래는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몸은 좀 퉁퉁해도 춤을 좀 춥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힙합 댄스도 배우겠습니다. 먼저 제가 청년을 지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청년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청년에게 배우겠다. 후배들에게 배우는 것은 치욕이 아니다. 즐거움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5시간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청년 인도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새 후보의 재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한 후보가 나머지 두 후보 중에 한 분을 지목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1분, 답변 1분, 그리고 추가 질문과 추가 답변 각 1분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김형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후보 지목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권영진 후보. 네, 감사합니다. 네. 권영진 후보께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시면 개혁 보수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수구 보수인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행정을 보면 상당히 시민을 위한 행정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는 여전히 강력한 수구 보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 갈등도 느꼈을 텐데 저는 권 후보께서 정말 그대로 일관되고 진실이었다면 이번에 자유한국당 후보는 나오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다른 당으로 출마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정말 일관성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을 좀 혼란스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한 번 시장을 하시기도 그러는데 또 그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네, 김영기 후보님, 우선 저를 개혁 보수로 그리고 또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해주셨다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만 보더라도 정말 전폭적으로 우리 당 지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룬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속한 당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당으로 버리고 가는 것이 그게 정치개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가 이 당 안에서 이 당을 바꾸어서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받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당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정치개혁이라고 보고요. 어렵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대구가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창의적입니다. 시민들을 자꾸 수구 꼴통으로 그렇게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기 후보 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1분입니다. 예, 명백히 대구 시민은 수구 꼴통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단체장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권 시장께서 정말 진실하셨다면 자유한국당의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 파동, 정말 시민을 졸로 보는 그런 공천 파동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이번에 또 자유한국당이 또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공천을 했습니다. 공천 파동이 심각합니다. 그런 걸 보시면서 아마 느끼실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권 시장이 계시면 오히려 낡은 수구 보수가 빨리 청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권 시장께서 또 공직선거법도 위반하셨으니까 또 사퇴하시면 어떻겠냐. 그러면 대성적 사퇴하시면 정말 대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최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대구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대구 경북을 자꾸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후보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구에는 1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당이 4개의 당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좀 높았다고 해서 우리 대구를 수구 꼴통 보수라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일당 독점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오만하고 이렇게 변하도록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에게도 지금 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민주당이 우리 대구 시민들에 맞는 정치를 하고 좋은 후보를 공천했으면 대구 시민들 왜 안 뽑아줬겠습니까?
홍일학, 김부겸 당선 시켜주잖아요. 그렇지 않은 책임도 있지. 이걸 전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대구 시민들에게만 탓할 일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임대윤 후보 지목할 순서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권영진 후보와 말씀 더 나누죠. 감사합니다. 예, 뭐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수구 꼴통이냐 보수 꼴통이냐 논쟁하시다가 갑자기 공을 슬쩍 민주당으로 밀어주시는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권영진 후보 선거법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우리 김행기 후보께서 말씀을 질문했습니다마는 반야월 어느 초등학교 가서 선거법 위반을 해서 검찰의 수사 의뢰를 받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자, 기초위원은 자유한국당, 시강력위원도 자유한국당, 시장도 권영진. 그런데 구청장은 바른미래당을 뽑아라. 자,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시장 후보로서 과연 할 수 있는 말인가? 자기를 시장 후보로 뽑아진 자유한국당 당원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관계는요 잘못 알려진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음해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을 들었지만은 그 신고했던 사람 외에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고발 조치가 안 당한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대구시장으로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게 된 거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같이 자리한 후보들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비후보 하다가 그리고 시정에 전념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도리라고 생각. 저는 잘한다고 복귀했는데 사실은 예비후보 때와 시장 때의 선거법 적용이 다른 거를 저도 깜빡했고 우리 비서실에서도 깜빡해서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사려 깊게 생각하고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시장 후보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도록 대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대윤 후보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예, 타 후보 우리 아픈 거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진 후보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당내 경선 통과했습니다. 예비후보 사퇴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법 위반 2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수였다, 착오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참모도 착오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라고 해서 이것은 그런 명백한 위반은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헌법 7조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사항도 위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이제 만약 권영진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다 손치더라도 대구시장은 검찰 손에서 1년간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할 일 많은 대구시장이 검찰 손에서 1년간 눈치 보고 있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네, 뭐 저를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같이 정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하신 임대윤 후보께서도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고 앞으로 어떤 법 적용을 받을 건가는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임대윤 후보께서도 사실은 2004년도에 선거법 위반 저보다 훨씬 더 세다고 들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2005년도에 재판 받았지만 80만 원 나와서 그다음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이렇게 박탈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같은 후보님들께도 죄송합니다. 이런 논쟁을 여기서 벌리게 돼서 그리고 시민들께는 더 죄송스러운데요. 이제 그 부분들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신중하게 잘 하겠습니다 하고 TV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구의 미래와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가시고요. 그리고 당선 이후에 걱정이 되시면 저를 실력으로 이기십시오. 그러시면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 어느 분을 지목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임대윤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윤 후보님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대구 경북에 약속합니다. 대구공항 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사회에 합의하면
군공항과 대구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뒷받침하고 지역 거점 공항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게 누구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 작년 대통령 선거 때 3월 26일 날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구시의회에 와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믿고 도지사님하고 우리가 합의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지선정위원회를 2차례나 해서 올 10월이면은 이제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신 민주당 후보께서 이걸 반대하시며 뒤집으려고 하면은 그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느닷없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 이전 지시 그리고 대구 시민과 공론화 과정 한 차례 없이 권영진 시장께서 그것을 받아서 통합관 이전하겠다고 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계속 통합관 이전은 안 된다. 군부대만 이전시켜라. 그리고 민간 공항 국제화시키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구 경북 주민들의 합의가 전제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통합공항 이전에 지원하겠다. 대구 경북 협의가 없었습니다. 대구 시민에 대한 설득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협의돼서 이전제를 선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시 군공항에 맡겼습니다. 군대에서 결정하는 것을 가겠다는 것이 어찌 대구 경북 시민의 합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합의가. 네,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그때 공약을 지금 하셨던 분리 이전을 공약을 하시고 대통령 보고 지키라 하셨어야죠. 그때는 통합 이전 밀어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 와서 그 대구시장 후보 시켜서 그 약속 뒤집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대구공항 이전은 예정대로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민간공항은 놔두고 군공항만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지금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오중기 후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공항을 군사공항만 옮기자 그러는데 경북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예천이든 울진이든. 그런데 민주당 후보조차도 군사공항만 옮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임대인 후보가 돼서 어떻게 지키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예, 오중기 후보는 자기 선거에 경북 주민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중기 후보는 실질적으로 죄송하지만 공항 문제에 대한 깊은 어떤 성찰이 없었던 후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구 시민의 미래를 살리느냐, 대구 시민의 미래를 스스로 폐쇄하느냐는 공항 문제입니다. 제가 대구시장에 출마한 것도 이 공항 문제에 대해서 대구 시민과 충분히 설득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권영진 후보가 시민 공론회조차 없이 공항을 결정했습니다. 자, 저는 이번 시장 선거를 통해서 대구 시민들이 이 공항 문제의 중요성과 공항 문제의 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대구 시민에게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국제공항 반드시 성사 가능하고 K2 예천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창과 방패의 대결을 연상케 하는 아주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입니다. 얼마 전 조사에서 보면은 대구의 청년 실업률은 14.4%로 전국 7개 광역특별시 중에 가장 높습니다. 각 후보들은 청년 실업의 현실적 대책 방안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임대윤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올 1, 4분기에 청년 실업률이 대구가 가장 높습니다. 연간 한 7천 내지 8천 명의 우리 청년들이 떠납니다. 남아있는 청년의 실업률도 가장 높습니다. 대구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권영진 후보의 잘못만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 대구의 산업구조, 생산구조, 대구의 문화적 풍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늙은 도시입니다. 6대, 7대 강의시 중에서요. 자, 저는 청년들, 대구의 귀한 아들, 딸들이 대구로 돌아올 수 있는 청년 연어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잠자리, 놀자리, 그리고 문화 공동체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에너지 넘치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산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산업도 청년들과 함께 논의해서 새로운 신산업의 메카, 창업의 메카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권영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대구 청년들 만나보면은 대구 떠나는 이유가 하나는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대구가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기들 얘기도 잘 안 들어두고 자기들 열정을 펼 것도 없고 일자리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산업과 가지고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업 구조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있었지만은 저는 일관되게 우리가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 가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가 되어야 청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 창업, 청년 상인이라든지 벤처 창업 생태계를 완비해서 일자리에만 도전하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자기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들, 청년센터도 만들고 청년위원회도 만들고 그들이 만드는 축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한데요. 사실 대학 나온 청년들은 지역 중소기업 가려고 하지 않고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을 찾아도 없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 쓰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 미스매치가 심각합니다. 노동시장이 미스매치가요. 그래서 저는 대학 안 가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고졸이 행복한 대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부분, 대구시가 운영하는 그 공공부분에서 공공기관에서 고졸자를 예컨대 30% 채용하는 고졸 고용 할당제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 되면 굳이 대학 안 가도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어떤 그 기술 능력을 연마해서 취업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고졸 청년이 지역에 남으면서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해서 청년들을 지금부터 경력,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재훈련 시대, 새로운 훈련 시대. 네, 발언 제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지명 토론 순서입니다. 한 후보에게 나머지 두 명의 후보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 주제는 자유입니다. 두 명의 후보가 나머지 한 후보에게 질문할 수가 있고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추가 질문과 추가 답변은 없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권영진 후보를 지명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리 순서에 따라서 김영기 후보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공항 문제를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권 시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밀양신공항을 무산시키면서 김해신공항을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했을 때 강력하게 저항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모 일간지는 일면을 백지로 냈습니다. 정말 이 잠재된 불만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권 시장께서 뭐 한두 번 이렇게 좀 비판을 하셨으나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고 권 시장이 진두지휘하면서 각 인사들 해서 강력하게 저항 안 했기 때문에 결국 통합 이전이라는 그런 아주 축소된 형태로만 돼버리고 그것도 결국은 우리 돈 써서 결국은 결국 공항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실리 또 이래버렸거든요.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다 이런 방향으로 어떤 아주 그 대담한 정치를 못하고 지역민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다. 그 점에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예, 저 이명박 대통령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동남권 신공항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 하면서 무산시킨 거 저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었으면 저는 그 결단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철학의 빈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밀양신공항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K2 공항마저 옮길 수 없는 처지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건가? 우리가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원망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통합해서 이전하는 겁니다. K2만 받을 데가 없습니다. 통합해서 이전한다고 하니까 군의와 의성이 경쟁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정말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검단들까지 1000만 평이 고도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풀리는 신성장 거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대구의 미래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게 발표되자마자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은 이거 대구에 특혜 줬다고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대윤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공감 문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건생 말씀은 그래 하셨는데 바로 그 한 열흘 전에 6월 30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 K2 군사공항 이전 시키겠다. 그리고 대구공항 확장해서 국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 이전하라 할 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통합 이전 적극 찬성, 대구의 모든 관변단체 동원해서 프레카드를 적어도 1,000장 이상 대구시에 뿌렸습니다. 시민 공론이 없었다는 거 아까 지적했고요. 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밀양신공항 추진할 때 2015년 3월에 국방부에서는 K2 신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 승인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에서 K2 군사공항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발표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바꿔주시면 안 되죠. 그걸 정말 잘못 알고 계세요. K2 신공항 구상안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세요. 그거는 제가 대구시장으로서 그걸 했던 사람이니까 알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옮기려면은 K2 군공항을 어떻게 만들고 예산이 얼마 드는 건가를 검토하는 게 신공항 구상안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구상을 만든 건데 자꾸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구상이 별도로 K2 공항은 옮길 수 있다고 기부대 양여 방식을 떠나서 자꾸 얘기하시는 그거는 정말 K2 군공항 이전의 최근의 과정을 전혀 모르셔서 하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2년이면은 할주로 확장된다고 하는데 K2 나가지 않는 다음에 어떻게 지금 있는 공항 확장 공사를 합니까? K2 지금 또 다시 옮기는 거 하려면은 장소 찾아야 되고 예산 만들어야 되고 법 바꿔야 되고 10년 세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주로 연장이 가능한데 그걸 2, 3년 만에. 네, 빠른 제한 시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김형기 후보 지명하겠습니다. 질문은 임대원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예, 김형기 후보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4.27 남북 판문점 선언 그리고 예견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재학 시절에 통일국신을 원고도 쓰고 동구청장 재직 시에 대구 동구청과 개성시 개평군의 자매결연 추진도 하였습니다.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항상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자, 후보님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한반도에 올 평화의 기운이 어떠한 것이고 이 평화의 기운 속에서 대구가 어떠한 산업 형태로 남북한 평화 경제를 추진하는 것이 대구의 발전과 청년들의 일자리와 대구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남북 그 정상회담은 평화 통일로 향한 정말 거대한 제1보를 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금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의 그 행보를 보면 북한은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단순 대응한다는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 올 수 있는 안보상 위기를 잘 지리밥 밟듯이 가면서 이 과정을 잘 점검해 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과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조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그 남북 경협 시대 대비해서 대구의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섬유라든가. 네,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영규 후보님. 예.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진보적 개혁 교수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을 하셨고 또 한미 FTA도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 되는 거고 저도 깜짝 놀랐고 많은 사람들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한미 FTA 관련된 소신이 바뀐 건지 아니면은 대구시장 나오시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정당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동거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희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거의 허위 사실에 해당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증거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미 FTA에 반대하지 않았고 저는 좋은 FTA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명숙 총리를 찾아가서 이 운동권의 무조건적인 그런 한미 FTA 반대가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무비판적인 한미 FTA 추진도 곤란하다. 국익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 산업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고려하면서 좋은 FTA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 높이고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제가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된 것은 유승민 대표가 상징하는 개혁 보수와 제가 지향해왔던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향해왔던 합리 보수, 애국 보수의 만남으로서 이 만남이 통해서 대구를 새로 발전시키겠다. 수구 보수를 청산하겠다는 점에서 네, 발언 제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임대윤 후보 지명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권영진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대윤 후보님. 제가 현직 시장이다 보니까 또 같이 선거하면서 저를 비판하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근데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치순 이전 관련해서 구미시장 한 번도 안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치순만 관련해서 구미 가서 금호산 관광호텔 구미시청에서 2번이나 강곡히 만나서 2시간, 3시간 논의를 했고요. 대구시청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권영진이 한 번도 안 만났다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포럼에 가서 저한테 제가 공약 156개 중에 딱 한 가지 안심 연료단지만 그것만 이행했지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광역단체들을 평가하는데 제가 SA 등급 받았습니다. 최고점을 받았거든요. 135개 공약은 이미 완료가 했다고 거기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정해 주십시오. 예. 얼마 전에 대구시청에 출입하는 아주 유력제 기자가 오셔서 구미시장을 한두 번은 만났는데 사실 그것이 치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밤새도록 토론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공약 이행 문제입니다. 자, 매니페스토에서 잔잔한 공약은 그만큼 이행했겠죠.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의 큰 현안 문제, 밀양신공항 문제나 치수원 이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대구의 산업선 철도 문제, 그리고 서대구 KTX 역사 문제, 또한 대구 대공원 이전 문제, 동물원 이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구의 현안 중에서 하나밖에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제 김명기 후보, 임대윤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대윤 후보님이 공약을 보면 좀 현실감이 없는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답변이 안 돼서 다시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군공항을 예컨대 예천으로 이전하고 대구공항 나눠놓고 활주로 이렇게 확장 정도로서 에어시티를 만들겠다. 이거는 불가능이고 미주노선 취향은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제가 2006년 국가균형발전 연구 보고서에서 영남권 신공항, 그러니까 인구 1200만, 부산과 대구를 포함하는 인구 1200만 정도 돼야 미주노선이 취향할까 말까인데 그 점에서는 권 시장도 똑같아요. 통합이전해가 미주노선 취향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항 전문가들은 밀양 신공항조차도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걸 된다고 보는 것은 정말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그 점에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영기 선생님께서 분권운동적 사고를 생각하시면서 사고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남북권 경제권이 거대한 남북권 경제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 말고도 우리 대구권에서 내륙 중심권 대구에서 남북권 중심 도시로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 없다고 단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대는 항공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2040년까지 공항을 4,000개 만든답니다. 지금 380몇 개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항공의 시대입니다. 국가관문공항을 다변화하는 것이 지방 분권의 핵심적 사항이고 도시 경쟁력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상상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공항, 국제공항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내 공항 문제는 제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동구청장을 하면서 충분한 토목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발언 제한 시간이 말씀드립니다. 지났습니다. 오늘 상당히 진지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자신의 소신이나 정책을 밝히는 데는 후보자 모두 아쉬운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내로 짧게 발언해 주시고요. 모두 발언의 역순, 임대윤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TV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MBC도 있을 것이고 또 선관위 방송 토론회가 몇 차례 남아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TV 토론을 열심히 보시고 과연 누가 대구를 발전시키고 번영 속으로 대구를 이끌어갈 것인가, 또 누가 대구를 정체 속에서 퇴락시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임대윤 시민 여러분의 말씀에 기울이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김영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30년 일당 독점 이번에 이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대구가 수구 보수의 온상 도시가 아니라 개혁 보수의 둥지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경제학자인 김현기, 저 김현기 대구 경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6.13 대구 선거혁명 일으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누가 과연 대구의 변화의 희망을 만들 그러한 진정성과 실력이 있는 후보인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권영진이 시작한 변화와 희망 만들기 제가 완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대구 성공 시대를 만드는 재선시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명 후보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BC가 마련한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